변호사님, 네,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만큼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렇죠.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기관인데, 네. 큰 사건, 뭐,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큰 사건 있을 때만 주목받는 기관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 대통령 탄핵 때만 등장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만 담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탄핵 심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헌법을 이제 심사하는 최종 기관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요.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헌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그중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법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아실까요? 아마 대부분 모르시지 않을까요? 헌법이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이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요. 헌법 외에도 헌법재판소 법이 따로 있거든요. 네. 이거는 헌법보다 한 단계 미친 법률이에요, 법률. 이름이 헌법재판소 법일 뿐이지.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률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기능을 하고 몇 명으로 구성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역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헌법재판소 역할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탄핵 심판. 세 번째는 이제 정당 해산 심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이렇게 5가지가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그러면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신청하나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잘못하거나 잘했냐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하는 거고요.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하는 거고, 이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요. 법과 법 사이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법이 헌법이고, 네. 헌법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에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뭔가 통과는 됐지만, 실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판단하는 최종 기관 헌법재판소인 거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는, 예컨대 제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 재판받는 제가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그 법원 재판부에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법원의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넘길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원에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법원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제청은 필수는 아니고 법원 판단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신청이라고 판단하면 기각해버리고, 이건 한번 확인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면 제청을 해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위반으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재판부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그러면 재판이 홀딩되는 거예요. 근데 기각해버리면 이제 판단을 못 받는 거고.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원에서 제청을 해서 들어가는 절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대중에 알려진 계기가 탄핵 심판 그렇죠. 거의 위주인데, 특히 대통령 탄핵은 전 국민들의 관심사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데, 우리가 대통령 탄핵 때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다른 공무원들도 탄핵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총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 탄핵 그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탄핵 심판을 여기서 헌법재판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쩐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심판도 하는군요. 이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 번호가 2016 헌나 하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번호는 2004 헌나 하나던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8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다른 대통령들은 다 하나인데 8인가 했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죠. 그 대통령 외에도 다른 공무원이 이미 회부가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번호가 그 해 연도에 접수된 순서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탄핵 심판 하나 있었고, 2004년에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헌나 1인데 지금은 헌나 8이잖아요. 앞에 7개의 다른
탄핵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어. 예, 그렇습니다. 이 정당 해산 심판은 무엇인가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로 담당하는 정당 해산 심판인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통합진보당 그 정당 해산 심판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게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자유이긴 한데,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절차를 위반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을 때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 담당하는데, 이것도 이제 탄핵 심판 못지않게 민감해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는 없는데 어쨌든 어떤 정당을 해산할지 말지를 판단해달라.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해서 이건 해산해라 말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 권한쟁의라는 건 이제 국가기관 간에 서로 상호 충돌을 할 때 일어나는 건데, 대표적으로 국회랑 정부 간에 충돌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도 국민들이 선출했던 대의기관이고, 대통령의 정부도 국민들이 선출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도 민주적 절차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의 민주적 정당성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들 간에 우열관계가 없거든요. 서로 견제할 뿐이지. 그런데 가끔 뭐 예컨대 국회에서 통과된 어떤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상호 견제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좀 멀게 느껴지고요. 그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권한이 앞서냐, 정부의 권한이 앞서냐, 또는 국회의 권한이 앞서냐, 뭐 법원의 권한이 앞서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인데요. 공권력 행사가 뭐 위헌인지 위법한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심판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나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민주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이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했던 어떤 공권력 행사가 나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헌법소원 심판인데, 이거는 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주로 신청인이 개인이 많아요. 근데 뭐 일반인이 헌법소원 심판한다고 해서 언론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사실 쪽수로 보면 이게 제일 많죠. 사건 수는. 개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예, 요거를 이제 공권력 행사가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때는 그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는데, 딥하게 들어가면 헌법소원 심판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공권력 행사 자체에 대한 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고, 하나는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랑 좀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5가지 역할 중에 마지막이 헌법소원 심판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를 심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이 있는 기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자 최종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종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라, 뭐 개인이든 국가기관이든 간에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